스파이더맨 하면은 모두들 스탠 리가 뭐 마블계 아버지 스파이더맨을 만든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100% 사실은 아닙니다. 스파이더맨을 포함해서 많은 마블 캐릭터들이 스탠 리가 정말 기발한 사람이죠. 뭐 개콘 같은 데 봐도 좋은 선배들 중에 나쁘게 말하면 후배 아이디어에 빨대를 꼽는다. 좋게 말하면 후배 아이디어를 잘 살려준다. 뭐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스탠리도 약간 그런 캐릭터라는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어, 스티브 ditko라는 만화가가 있는데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거나 뭐 관련된 뭐 서적이나 뭘 보면은 스티브 ditko라는 이름이 항상 뜰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탠리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뭐 약간 슈퍼맨, 배트맨이랑 좀 다르게 가야 되지 않을까? 뭐 벌레 어때? 막 이런 생각을 했었대요. 그래서 뭐 모스키토맨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했었는데 스티브 ditko가 좀 더 뚜렷하게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의 윤곽을 좀 잡아줬고 어, 어메이징 판타지라는 시리즈를 도와주게 됐는데 원래 스티브 디코는 다른 만화 회사에서 꽤 이제 방귀 좀 끼는 그 자기가 약간 크리에이티브 컨트롤이 있었고 윗사람으로서는 되게 아래 그 후배들한테 되게 좋은 사람이었대요. 이게 많이 귀를 기울여주고 그 의견 같은 거 수렴하고 이렇게 자기도 되게 받아들이는 그런 좀 겸손한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자기는 이게 팀 플레이어라고 생각한 거죠 항상. 근데 스탠리 밑으로 들어와서 일을 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스탠도 워낙에 큰 머리가 크다기보다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짬이 있고 뭔가 좀 뭘 크리에이트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도 나름대로 마이다스의 손이고 경력이 있으니까 이게 좀 부딪히는 게 부딪히지 않더라도 부딪히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서로 약간 눈치 게임 하는 거 있잖아. 아니야 아니야 네가 맞아 이렇게 하면서 서로 마피아 눈치 게임 이런 거 하나 둘 이런 걸 하는 느낌이 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스티브 디코가 마블에 오면서 약간 어, 그런 이제 좀 개인주의에 좀 빠진 그런 게 있었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이제 어메이징 판타지를 거의 약간 스티브 디코한테 넘겨주는 분위기였대요. 스탠리는 잭 커비라는 그 거장이랑 같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잭 커비가 이제 판타스틱 포를 만든 작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잭 커비의 아이디어가 있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스탠리는 어우 그래 잭 커비는 법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잭 커비가 하는 거는 무조건 100% 오라 이런 식으로 밀어주고 그 후배 작가들한테도 약간 그건 잭 커비답게 하면 돼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는 식이었고 다른 밑에 그 신입 직원들도 약간 스탠리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잭 커비 분위기에 맞춰가는 이런 느낌인데 스티브 디코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어요. 스탠리가 잭 커비만큼이나 스티브 디코를 존중했고 어메이징 판타지를 거의 이제 맡기는 느낌인데 이제 마지막 회가 될 때쯤 돼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스파이더맨이란 캐릭터를 마지막 회에 소개시켜준 거죠. 마지막 회에 소개시켜준 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아무리 스탠리가 이게 피칭 같은 걸 잘하고 좋은 세일즈맨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제 슈퍼맨, 배트맨, 히로는 히로다워야 된다. 되게 반짝 웃으면서 이제 영웅 일을 하면서 헌신적이고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멋진 히로 힘이 있고 남보다 다르고 배트맨 같은 경우는 뭐 부자하고 뭐 고뇌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티브 디코랑 스탠리는 슈퍼히어로인데 우리가 공감 갈 수 있는 그런 어린애, 찌질한 어린애고 뭐 여드름 난 거 고민 같은 거 해야 되고 뭐 알바비 벌어야 되고 자기 옷도 막 찢어지면 자기가 꿰매야 되고 그런 거를 보여주자고 뭐 이런 서민형 슈퍼히어로를 보자고 그리고 슈퍼맨처럼 날아다니고 그런 거 힘 있고 말고 좀 약간 벌레처럼 그로테스크하게 벽에 붙고 그러는 거 하자고 막 이랬더니 꺼지라고 여러 번 이렇게 거절당하다가 어메이징 판타지가 좀 잘 나가고 이제 마지막 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약간 슬쩍 넣어서 만든 게 스파이더맨인데 역시 이제 스탠리가 보는 안목이 있었고 스티브 디코의 아이디어가 정말 대환영받은 거죠. 사람들이 다 스파이더맨에 대한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제 만화책이 나오게 됐죠. 근데 이제 스티브 디코라는 작가가 뭐 안타깝다고 할 수 있기도 하고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아인 랜드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분이 되게 어, 철학이 되게 굵직한 철학이 있어요. 약간 흑백 논리 이런 거. 우리가 조조 김우현 모임 같은 거 보면은 스피드 외건이 그렇잖아요. 뭐 악당이었던 애가 나중에 막 난 좀 뭐 반성하고 후회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우린 좀 이해해 주려고 그래 너도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데 우리 스피드 외건이라는 캐릭터 가지고는 아니 닥쳐 쟤는 내가 알아 그냥 악당이야 악한 놈이야 원래 그런 애들이 있어
약간 그런 컨셉인 거죠. 아이언맨의 컨셉이 약간 블랙 앤 화이트 흑백이고 그렇기 때문에 괜히 남을 배려하다가 우리가 손해 볼 수 있다. 약간 그런 색이요. 어떻게 보면 피해 의식, 이기적, 날 위해서. 그러니까 individual against the collective 이런 마인드인 거죠.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알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지 누구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컨셉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selfless라고 하잖아요. 희생하는 걸. selfless 하다가 selfless, self가 적어진다. 남한테만 맞추다가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아무도 못 도와주는 거다. 이런 컨셉을 가진 분이셔가지고 되게 그런 거죠. 나는 너가 나한테 빛이 필요 없고 내가 너한테 빛이 필요 없고 내가 왜 널 도와줘야 돼? 뭐 이런 이런 마인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실을 쓸 때 이제 옆에 뭐 다른 좀 성인 잡지 같은 거에 작업하는 친구가 이제 플레이보이 매거진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플레이보이 매거진에서 아인랜드라는 작가 인터뷰를 보고 거기서 좀 많이 감명을 얻어가지고 약간 스티브 디코가 그래 이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다고 해서 스파이더맨을 같이 작업하다가 이제 18회부터 약간 스파이더맨이 좀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런 감칠맛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고 이제 장수할 수 있고 스파이더맨이 조금 더 1차원적이지 않은 캐릭터가 된 거겠죠. 플레이보이 매거진 얘기가 나와서 근데 플레이보이 매거진 너무 야한 잡지 아니야? 여기서 무슨 영감을 얻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고로 우리의 대 전설의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도 영화 이제 입봉 같은 거를 잘 못하고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와이프가 플레이보이 매거진에 좋은 기사가 하나 있는데 짧은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이거 보면서 당신이 너무 좋아할 것 같다 이러고 그랬는데 스필버가 무슨 플레이보이라고 집어치우라고 막 화를 내다가 와이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스필버그도 자기가 피칭하는 아이디어나 뭐 시나리오 같은 게 잘 안 되다 보니까는 들어봤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괜찮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든 게 거의 스필버그를 알리는 작품이었죠. 조스가 아니에요. 듀얼이라고 남폭 운전을 하는 운전자랑 시비가 붙어가지고 남자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뭐 시비 붙으면 뭔가 확 이제 한번 화내고서 이제 으쌰으쌰하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 오는 감당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자꾸 날 계속 이제 뒤에 따라오고 그러면은 내가 뭐 사과를 해야 되나 막 이러는데 이제 사과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거기서 막 그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 잘못된 남자들의 그 평범한 과도한 그 마초이즘 거기서 오는 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작품이고요. 보면은 세월이 지난데도 지금 보면 공감이 가요. 남자로서 보다 보면은 그래서 18회부터 스파이더맨이 그러니까 피터 파커랑 스파이더맨이 좀 바뀌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막 뭐 갈등 같은 걸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스파이더맨으로 살면서 너무 힘들고 남한테 희생하고 이렇게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이제 앤트맨 이제 메이숙모도 이제 챙겨야 되잖아요. 피터 파커. 그래서 막 고민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돌변하는 게 그 아인랜드의 그 철학을 좀 많이 몸에 담고 스티브 디코가 앤트맨이가 야 피터 숙모 걱정하지 마. 너 잘할 거야. 하고 싶은 거 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피터가 그래 내가 스파이더맨 잘하고 뭐 잘하면 되겠지. 약간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살지. 그래서 뭐 약간 그래 뭐 스파이더맨을 관두고 뭘 관둔다는 건 약한 소리 하지 말자. 그리고 나 자신한테 뭐 너무 나 너무 뭐 힘들어 뭐 이런 생각 때려치우고 내가 스스로 최고의 내가 될 수 있는 때까지 푸시하자 막 이런 거 남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선 내가 더 좋은 뭐 스파이더맨이 돼보자 뭐 이런 거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잡지사 들어가서 이제 사진 작가도 하고 뭐 그러고 판타스틱 4라는 그 슈퍼히로 그룹에서 이제 거기랑 이제 합쳐서 하는 그런 콜라보가 이제 18편부터 있었는데 스티브 디코 갑자기 마인드가 바뀌어 아니야 스파이더맨은 개인으로 가야지 멋있다고 이제 개인주의를 하고 성장해야 된다면서 이렇게 막 푸시를 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 신문사에서 이제 썸탄 그 직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직원이 이제 뭐 스파이더맨으로 사다 보면 이제 데이트 같은 거 잘 못하고 이제 다른 남자한테 눈이 좀 가고 그럴 때 고민하고 막 또 찌질하게 스파이더맨이 입고 있는데 피터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스파이더맨 3에서 본 것처럼 그거 있잖아요. 그 뭐 춤추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 이상한 춤추는 정도는 아니지만 그런데 조금 더 좀 더 터프하고 쿨하고 자신감 있는 스파이더맨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기자 그 신문사 직원한테도 다른 사람 있으면 가라고 이러면서 좀 쿨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스파이더맨의 그 중요한 이제 교차선이 한번 또 오는 게 토드 맥팔런이라는 만화가가 있는데 만화 작가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스파이더맨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아마 제일 좀 오래된 거고 그리고 스펙타큘러 스파이더맨 그리고 웹 오브 스파이더맨이라고 세 가지 다른 거랑은 다르게 스파이더맨이 세 가지나 이렇게 동시에 연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이 약간 좀 굵직한 게 메인 스파이더맨인데 거기서 토드 맥팔런이라는 작가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그림체 같은 거에 변화가 많이 왔어. 진짜 찐 팬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왜냐면은 어 심비오트 수트 있잖아요. 그 외계인 스파이더맨이 그 외계인 복장 입고 그거 하는 게 그게 원래는 좀 길게 연재됐어요. 그 바로 베놈이 나오는 게 아니었거든요. 베놈이 나오기 전에 이제 스파이더맨 그 검은 의상을 입고 이제 활동을 할 텐데 그때 토드 맥팔런이 되게 그림을 좀 특이하게 한 게 눈을 되게 크게 그렸어요. 그러면 뭔가 좀 표현이 좀 뭐 감정 표현이 잘 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얼굴이 눈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또 욕을 많이 먹었대요. 아니 이 어린 놈이 뭐 눈을 이렇게 크게 얼굴이 눈이 반이냐고 스파이더맨이 원래 스파이더맨 여기 눈이 요만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계속 뭐 우기고 뭐 이거다 사람들이 원하는 거 내 스타일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그리고 스파이더맨이 약간 보면은 뭐 이렇게 뛰거나 뭐 펀치를 하거나 그런데 토드 맥팔런의 스타일은 거의 뭐 발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막 완전 그 요가 포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파이더맨을 계속 그리는 거예요. 막 그것도 누가 또 막 싫다고 하고 그랬을 텐데 토드 맥팔런이 한 거예요. 한 선택이 맞았었죠. 거기서 스파이더맨이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이 토드 맥팔런이 그런 격한 포즈 이런 거 이것도 뭐 이렇게 하는데 토드 맥팔런이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꿔준 거거든요. 그리고 어, 코가 없어요. 원래 이제 보면서 그러면 코가 이렇게 볼록 나와 있잖아요. 근데 토드 맥팔런 스타일은 거의 이게 좀 납작해요. 이게 납작하면 뭔가 눈빛이 좀 더 강렬하게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많이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토드 맥팔런이 그 스파이더맨의 그 다이내믹한 거를 또 추가해 준 게 거미줄이 뭐 요거 하나 두 개 뭐 이 정도 쏘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토드 맥팔런의 스파이더맨은 한 번 스파이더맨이 스윙할 때 거미줄이 막 그냥 사방에 다 날아다니면 왜냐면 이 여러 개 뿌리면서 이렇게 여러 번 타고 다니면 이게 다 이렇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거미줄이 이제 계속 바뀌잖아요. 뭔가 이게 뭐 실처럼 그린 사람도 있고 줄처럼 그린 사람도 있고 그런데 토드 맥팔런이 한 거는 약간 이게 막 여러 개 줄이랑 그 사이에 매듭 같은 게 이렇게 꼬여 있어. 사람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또 편집자 중에 뭐라고 했다가 또 그래도 이제 이게 반응이 좋으니까 토드 맥팔런 스타일이 점점 자리를 잡아오고 그게 스파이더맨의 교과서 표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액션보다는 이게 날라가지고 뭐 딱 한 대 때리고 뭐 그런 액션보다는 스토리. 스토리에 되게 약간 추리물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좀 어두운 구석도 있고 뭐 스파이더맨 항상 밝은 게 아니잖아요. 뭐 누구를 이기고 나서 막 야 뭐 이렇게 석양을 보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기고도 약간 자기가 이긴 게 아닌 거 있잖아요. 누구 악당을 해치고 나서도 그렇지 않고 그 절대 악이라기보단 다 약간 사연이 있는 거. 다 집안에 뭐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아버지고 뭐 남편이고 부인이고 그렇다는 거. 그런 거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춰서 스파이더맨이 그림을 화려했는데 스파이더맨의 활동이 조금 적고 악역들에 좀 초점이 많이 있어서 로그스 갤러리라고 하죠. 슈퍼히로가 있으면은 그 슈퍼히로들만의 그 악당들, 빌런들, 로그스 갤러리가 있는데 스파이더맨의 로그 갤러리가 아마 슈퍼히로물 중에선 최고예요. 가장 다채롭고 사연이 있는 악당들 그리고 뭐 능력도 좀 특이하고 그런 거에 좀 집중을 많이 주다 보니까는 토드 맥팔런이 정말 큰 일을 한 거죠. 스파이더맨을 그렇게 바꿔놨고 그리고 스파이더맨 그냥 스파이더맨이라는 제목으로 토드 맥팔런이 새롭게 연재하는 스파이더맨 만화 전체를 총괄하게 돼서 난리가 났었죠. 그때 얼마나 또 마블 코믹스랑 스탠리가 토드 맥팔런을 믿고 기대했냐면은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웹 스파이더맨, 스펙테큘러 스파이더맨 이 기존의 롱러닝 하는 시리즈보다 그냥 스파이더맨 토드 맥팔런이 스파이더맨은 종이 퀄리티가 달라요. 퀄리티가 다르고 가격이 다른 거에 두세 배 더 비쌌어요. 그래도 없어서 못 샀고 뭐 매 회마다 이제 커버 아트가 너무 좋고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뭐 가격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뭐 첫 번째 초창기 뭐 몇 편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피도 많이 나오고. 예.
그래서 이게 토드 맥파든이 누군지 모르신다면 스폰이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스폰이라고 우리가 그 망한 영화 말고 캐릭터 자체는 되게 독특해요. 독특하고 스파이더맨만큼이나 만화계 역사에 되게 큰 한 획을 그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죠. 토드 맥팔런이 스폰을 만들게 된 이유는 이제 스파이더맨을 만들면서 그 스폰의 그 느낌이 있어요. 약간 스파이더맨보다는 스폰 같은 느낌. 그리고 토드 맥팔런이 이제 독립을 하고 이제 약간 만화 혁명을 일으킨 게 당시에는 이제 만화 작가들이 이제 그 구조적인 틀 밑에서 약간 좀 찌들어서 좀 일하고 좀 노동자 느낌이었어요. 어, 정말 염전도회 같은 느낌이기도 했었고 왜냐면 뭐 그냥 그림 잘 그려야 돼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왜냐면은 만화 하나 그릴 때도 팀이 막 한 30명 막 여러 명이 있으니까 선 긋는 애 색칠하는 애뭐 다 글 조정하는 사람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는 너 하나 없다고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만화가들이 좀 그 아티스트들이 많이 좀 대우를 못 받았을 때였는데요. 당시 토드 맥팔런이 이제 우리가 왜 이러고서는 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마블, DC 니네 거 안 해. 내가 회사 따로 차린다고. 근데 이게 또 쉽지가 않은 게 마블이랑 DC를 적으로 두고 싶을까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다른 작가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토드 맥팔런이 이미 많이 이제 대들고 개기는 걸로 유명하단 말이에요. 스파이더맨 때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코를 없애고 눈 크게 만들고 그래서 윗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인데 근데 토드 맥팔런이 되게 운이 좋았던 건지 아니면 이게 어쩔 수 이제 필수 뭐랄까 뭐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짐 리라는 한국계 미국인 만화가 있어요. 이분이 정말 그림체 보면 알아요. 짐 리 그림체는 보면은 짐 리 그림체 딱 알고 이분도 이제 토드 맥팔런만큼 뭔가 새로운 표변을 만들어 새로운 틀을 깨고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준 새로운 가능성 열어준 작가인데 짐 리가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정말 묵묵하게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일 잘하고 빨리 일 잘하고 그래서 이제 DC 마블 여기서 그냥 아주 서로 그냥 무셔다가 쓰고 좋아하고 그리고 또 말 잘 듣잖아. 뭐 대드는 것도 없이 다 하니까 그런 짐 리가 갑자기 토드 맥팔런한테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짐 리처럼 모범 직원 중에 모범 직원이 토드 맥팔런을 따른다? 그럼 다른 작가들도 다 야 여기 뭔가 있나 보다 믿고 따르자 그래서 다 가가지고는 그때 이미지 코믹스라는 게 생겼고 거기서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Incredible Invincible이라는 애니메이션 봤다면 그 정말 좋은 작품인데 거기가 Invincible 보면은 여기 유니폼 이게 아이예요. 머리가 공이고 이게 아이거든요. 그게 이미지 코믹스의 그 아이랑 맞물리는 그런 마케팅도 있는 그런 좋은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인벤스블은 그나마 좀 최근 거고 이미지 코믹스가 아니었나? 그건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아무튼 그렇게 스파이더맨이 진화하고 스파이더맨과 관련된 작가들도 함께 크게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